안녕하세요. 아트러버득입니다. 오늘은 판타지나 중세소설, 만화나 드라마 등을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귀족의 자기 및 호칭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사실 귀족의 자기는 처음 판타지나 중세 장르에 입문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생소한 단어입니다. 공작, 백작이니, 대공, 변경백이니 모두 굉장히 생소하죠. 그 생소함을 타파하고 재미있게 판타지 중세 장르를 즐기기 위해서 오늘은 귀족의 자기와 호칭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유럽 귀족의 자기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할 때 편의상 5등작으로 많이 나눕니다. 사실 유럽에는 5등작제라는 말이 없습니다. 유럽 각국의 자기 체계는 국가별로 다 달랐기 때문에 정형화된 자기 체계는 없었습니다. 5등작 제도는 중국 주나라 때부터 시작된 중국의 자기 제도로 국내에는 고려 중기부터 5등작제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의 소설, 만화 및 드라마 등에서 나오는 공작, 후작, 백작 등은 이러한 동양의 5등작제를 편의상 서양의 자기 제도에 대입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공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작은 왕 또는 대공보다는 한 단계 낮지만 5등작 중 가장 높은 자기로 왕족들이나 반독립적인 대영주들이 이 자기를 가졌습니다. 공작이 지배하는 영역은 공작령, 공작이 지배하는 국가는 공국이라고 부릅니다. 프랑크 왕국의 등장 이후 중세 봉건제 사회에서 공작은 귀족의 대표격이었으며 매우 강한 세력을 가진 귀족들만이 쓰는 칭호로 세력이 강한 독립공국들 역시 공작의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왕족 출신이 아닌 공작들은 큰 부족이나 작은 국가들이 편입되며 권위를 보장받는 경우였습니다. 이 경우의 공작들은 반독립적인 세력을 가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왕족 출신의 공작들은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는 차남이나 삼남 혹은 부마 등에게 공작위를 수여했습니다. 공작은 왕보다는 낮은 자기였지만 봉건제도에서는 왕이 봉신의 영지 내에 간섭할 수 없어 거대 영지를 소유한 공작들은 왕보다 막강한 권력을 지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작들의 힘이 더욱 강해지면 공국의 형태로 독립하여 군주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공작은 높은 위치와 강한 힘으로 대부분 왕실의 원로격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집권 사회에 접어든 이후 국왕들은 왕족 출신들인 공작들의 왕위 찬탈의 위협과 그들의 강한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사병과 부의 축적을 막아 힘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후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작은 5등작에서 공작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자기입니다. 서양에서 후작은 본래 변경 영지를 소유하고 있는 귀족을 말하며 후작이 다스리는 나라는 후국이라 합니다. 공작은 정통 왕족이 아니면 거의 수여받기 힘들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귀족들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기가 후작이며 그들에게는 출세의 정점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또한 백작은 하나 이상의 영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후작은 그러한 제약을 받지 않아 그 지위가 공작에 못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자기인 백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작은 5등작 중 후작 다음 가는 자기로 백작이 지배하는 영역은 백작령, 백작이 지배하는 국가는 백국이라고 부릅니다. 백작은 로마 제국 당시 황제의 고위 행정관을 지칭한 코메스에서 유래되었고 프랑크 왕국에서도 지방사령관 겸 판사를 코메스라 부르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관직의 성향을 띠고 있었지만 봉건 체제가 시작되면서 공작에게 귀속되거나 아니면 독자적 세력을 지니게 됩니다. 백작령은 남작령과 주교령, 도시들을 포함하는 규모를 가졌으며 플랑도르나 바르셀로나 같은 일부 백작령은 공작령만큼 넓었습니다. 유럽 역사에서 실세인 중앙귀족은 백작이 대부분인데 이 탓인지 백작 계열의 인물들이 많이 알려져서 현대인들에겐 5등작 중 가장 친숙한 자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백작은 몽테크리스토 백작과 드라큘라 백작이 있죠. 중앙 집권화가 진행되면서 백작은 점차 힘을 잃게 되었지만 백작이 귀족 계급의 일원으로 누리던 특권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백작은 공작의 봉신이었다가 봉건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세습영주로 바뀌었습니다. 백작은 입법권과 사법권, 독자적 화폐 주저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권리 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의 백작은 세습자기로 바뀌었지만 관직의 성격을 유지했습니다. 12세기 이후부터 치안 유지권을 받고 이후 황제나 공작에게 봉토도 하사받으며 백작령 내 생사 여탈권을 가지게 됩니다. 영국의 백작령은 앞서 살펴본 대륙의 백작과는 많이 다릅니다. 영국의 백작은 바이킹의 야를에서 유래했습니다. 야를은 백작으로 번역이 되지만 공작급의 권력과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르망디 공작이었던
윌리엄 1세의 영국 정복 이후 대륙식 자기 체제가 자리 잡게 되며 대륙의 백작과 유사하게 바뀌어 갑니다. 다음은 자작입니다. 자작은 5등작 중 백작 다음에 네 번째 계급입니다. 초기의 자작은 백작의 대리인이나 부관으로서 백작의 위임을 받아 공식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백작의 부재 시에 백작의 업무를 대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백작이가 세습되면서 자작의 자기도 세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자작의 업무는 백작의 업무를 돕는 데서 크게 바뀌지 않아 백작에 의존하여 자신들의 직위와 칭호가 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남작입니다. 남작은 5등작 귀족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작입니다. 서양의 남작은 영주 중에 가장 세력이 적은 귀족들로 국왕에게 직접 영지를 하사받은 이들입니다. 봉건화가 진행되는 후기에는 소영주를 거느리지 못하고 몇 개의 장엄만을 가지고 직접 영지를 통치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말로 변하였습니다. 남작은 주로 소영주로 분류되지만 그중 세력이 강한 이들은 대남작이라 하여 백작을 능가하는 세력을 가진 이도 드물게 존재했습니다. 남작은 최하의 작이기 때문에 수가 많아 영국에서는 1000명에 가까운 귀족 중에서 500명 가까이가 전부 남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5등작 제도와 관련된 작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5등작제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귀족의 자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공은 제후의 자기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는 왕보다는 지위가 낮지만 다른 공작보다는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독립국의 수장으로 인식됩니다. 원래는 메로빙고 왕조의 군사령관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대공은 군사에 관한 몇 개의 백작령을 포함하는 군에 관할 구역을 통솔하는 상급 지휘관이며 일반 행정에 대한 권한은 없었습니다. 국왕에 의하여 임면되는 관직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여러 부족의 지도자를 대공에 임명하는 방식이었다가 프랑크 왕국에 편입되며 변화했습니다. 유럽에서 대공으로 번역되는 자기들은 오스트리아 대공, 루스계 국가의 대공, 독일어권의 대공, 폴란드 왕국의 대공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일국의 국왕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현재의 입헌군주국 가운데 군주의 칭호가 대공인 나라로 룩셈부르크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변경백입니다. 변경백은 국경에서 방비를 위하여 군사 식민지역으로 설치한 변경주를 봉토로 받아 그곳의 행정, 군사, 사법상의 자치권을 인정받고 관리했습니다. 외침으로부터 국가와 봉토를 보호하는 의무를 가지면서도 타국을 침략하여 영토 확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지녔습니다. 카롤링거 왕조의 카롤루스 대제 때 도입되었으며 원래는 왕으로부터 임명을 받는 직위였지만 직위가 세습되며 자기화되어 강력한 연방의 군주로 성장하게 됩니다. 변경백은 백작에서 파생되었지만 그들보다 강력하여 후작과 비슷한 위치로 여겨집니다. 프랑크 왕국 분열 이후 서유럽의 변경에 위치하여 비기독교도였던 슬라브인 등을 상대해야 했던 신성 로마 제국에서 주요 고위 귀족 중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이 카톨릭으로 개종하고 라틴화되며 국가 간의 국경이 정립되면서 변경백의 군사적 중요성이 상실됩니다. 이후 변경백은 공작으로 승격되어 공국의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다음은 궁정백입니다. 궁정백은 중세 유럽의 궁정 자기로 프랑크 왕국의 메로빙거 왕조 때 궁정백을 임명하여 사법, 군사, 행정 업무들을 맡겼습니다. 스페인의 서고토 왕국이나 이탈리아의 동고토 왕국에서도 왕국의 내정을 담당하는 궁정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랭스 대주교 힌크마르의 기록을 보면 프랑크 왕국에서의 여러 사법 업무들이 궁정백을 거쳤으며 자연스레 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부 궁정백은 왕의 곁이 아닌 지방으로 내려가 사법관이자 행정관으로 일했습니다. 이들이 다스리는 지역을 궁정백령이라고 했습니다. 왕의 직속 관리이자 임명직으로 다른 제후와 동급의 취급을 받는 등 일반적인 백작보다 높은 지위를 인정받았으나 지방 분권화가 진행되며 점차 사라지거나 세습자기로 바뀌어 갔습니다. 다음은 준남작입니다. 준남작은 영국에서 쓰이는 자기로 세습되는 자기 중에서는 최하위이며 남작보다는 낮지만 기사보다는 높은 위치를 가집니다. 기사와는 세습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이름의 끝에 바르트를 붙여 표기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초기의 준남작은 자기라기보다는 명예로운 칭호였으나 1611년 제임스 1세가 잦은 전쟁으로 인한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를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초기 준남작의 유지 조건은 매년 1000파운드를 지불하는 것이었으나 이후 이 조건은 사라졌습니다.
준남작이 되면 귀족 명감에 수록되고 사회적으로는 귀족 취급을 받지만 법적으로는 기사와 마찬가지로 평민입니다. 이 자기를 받으면 기사처럼 썰이라는 호칭을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남작을 수여받은 남성은 썰 이름 바트 또는 썰 이름 BT, 여성의 경우에는 대임 이름 BTSS로 기재합니다. 다음은 영예와 영식입니다. 영예와 영식은 자기명이 아니지만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라 언급하고자 합니다. 영예는 윗사람의 딸을, 영식은 윗사람의 아들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영은 한자어에서 사람에게 쓴다면 높임의 의미가 있으며 애는 타인의 딸을 높여 부르는 말이어서 높임말에 높임말을 합친 정중한 의미의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소설에서 귀족의 딸과 아들을 지칭하는 보통 명사로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 이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예를 보시죠. 지금 오신 분은 랭커스터 가문의 영예이신 엘리자베스 님이십니다. 튜더 랭커스터의 영예를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엘리자베스 영예는 당당하시면서도 아름다우시군요. 이럴 경우 A와 B의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C의 경우는 엘리자베스의 따님이 되어버려 잘못된 사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할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설이나 웹툰 등에 그냥 귀족의 보통 명사로 C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이 자기의 남성 명사를 사용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남성 귀족의 배우자 외에 여성이 자기를 가지는 경우 한국에서는 서양권의 여귀족들이나 서양권 문화를 바탕으로 한 창작물에서 5등작 앞에 열을 붙여 번역 내지는 기술하거나 그대로 무슨 작 부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공작 부인, 여공작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받은 여성이 명백히 해당 가문 혹은 집안의 수장 내지는 대표자이며 동시에 소속된 가문이나 집안에서 주도적으로 의사표명을 하거나 의사결정권자일 경우에 여성이 자기 명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대부분 남성형 명사가 아닌 여성형 명사로 불리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문의 대표자로서 자기 명을 그대로 사용했었던 예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세 및 판타지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귀족들의 자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해당 장르의 문학을 창작하시거나 재밌게 즐기셨으면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